안검하수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마침 우리 이제 PD님이 흔하게 보는 안검하수인 지금 세팅이에요. 보이시죠? 눈이 가리는 게 보이죠? 보통 안검하수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제가요? 저 병원에서는 안검하수가 없다고 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왜 병원마다 얘기가 다르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안검하수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나한테 왜 안검하수가 있다고 하는 걸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말 자체가 너무 어렵죠. 안검하수라고 했을 때 막연하게 그냥 눈에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병인가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눈을 항상 똑같은 힘으로 뜨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신경을 쓰거나 뭔가 집중할 때 이럴 때는 사람이 눈을 크게 떠요. 편하게 쓰면 바로 눈에 힘이 없이 눈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눈을 크게 뜨는 상황은 거울을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거울을 볼 때 나의 눈 상태를 판단하기 때문에 안검하수 여부를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동공이 눈꺼풀에 의해서 위에서 1mm 정도 가리는 상황을 이상적인 눈매라고 보고, 그 이상 눈동자를 눈꺼풀이 가리는 상황은 대체로 안검하수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준으로 엄격하게 들이댔을 때 안검하수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안검하수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본인 상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검하수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을 모델로 해서 평상시 편하게 있을 때 눈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거울을 볼 때 눈의 변화를 보여드리는 그걸 좀 찍고 싶었어요. 이제 바로 앞에 저희 감독님이 아주 전형적인 안검하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모델로 적합하죠. 다 이제 저런 반응이죠. 네, 안경 벗고. 네. 잘생겼죠? 엄청 미남이네요. 마침 우리 이제 PD님이 흔하게 보는 안검하수인 지금 세팅이에요. 손가락 끝을 그냥 편하게 보세요. 네, 보이시죠? 눈이 가리는 게 보이죠? 눈동자가. 그럼 또 이제 거울을 볼게요. 원래 보던 것처럼 거울을 보세요. 평소처럼. 눈이 엄청 초롱초롱해지죠? 그럼 이제 보통 이런 분들은 뭐로 제일 많이 오느냐? 쌍꺼풀 비대칭으로. 나는 안검하수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는데 쌍꺼풀이 이제 짝짝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오른쪽이 쌍꺼풀이 높죠? 이쪽이 쌍꺼풀이 높고 여기가 좀 낮죠? 그럼 이제 쌍꺼풀 수술하러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잘 보면 눈썹이 약간 이쪽이 높아요. 오른쪽 눈썹이 살짝 높고 그 위에 보면 이렇게 주름이 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서 이마가 당기는 힘이 발생하면 비대칭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 감아볼게요. 힘을 빼고 이렇게 이제 눈 뜰 때 이마를 전혀 못 쓰도록 제가 좀 잡고 고다리 잡고 눈 뜨고 거울 보세요. 보이죠? 쌍꺼풀이 이제 대칭이 됐죠? 보통 눈을 볼 때 눈썹 위치를 꼭 봅니다. 눈썹이 올라가면 쌍꺼풀은 두꺼워지고 눈썹이 내려오면 쌍꺼풀은 얇아지는데요. 안검하수가 심한 쪽에 눈 뜨는 힘이 떨어지니까 이마로 많이 뜨게 되면 쌍꺼풀이 두꺼워져요. 그럼 이제 비대칭처럼 보이니까 저쪽을 쌍꺼풀 높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오죠. 실제 원인은 안검하수가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자가진단 할 수 있는 건가요? 자가진단 할 수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 볼 때는 기본적으로 눈에 힘도 주고 그 다음 눈을 잘 뜨기 위해서 이마로 눈을 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 볼 때 일단 이마에 힘을 빼고 그 다음 또 눈에도 살짝 좀 편하게 뜬다는 생각으로 너무 힘주지 말고 멍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멍하니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 나오는 그 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동자를 그 덮는 양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안검하수라는 상태에 대한 진단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정의가 돼 있긴 하지만 사람이 눈을 항상 일정하게 뜨지 않아요. 개인별로 각 상황에 맞춰서 눈을 뜨고 눈에 힘이 빠지고 이런 크기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런 일률적인 진단 기준을 적용하기도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들도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고 잘 할 수는 없고 이제 경험이 쌓이고 자기만의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됐을 때 진단 기준을 확고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